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5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머큐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상가 육박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아마 상가 풀린 것 같아요. 풀려가지고 윗꼬리가 좀 잡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 대비해서 윗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 출발을 했고, 그리고 장중에 또 오늘 12%가량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상승폭이 좀 꺾이고 있어요. 일단은 요 정도 윗꼬리면은 일단 오늘 쪽에는 차익 실현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상 참 괜찮은 패턴인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물론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긴 했지만, 이게 9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발생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900만 주 이상 거래량 발생된 게 2020년도 초반에 한 번 좀 나왔고, 그 위에는 뭐 거래량이 많이 발생돼도 한 360만 주? 그러니까 400만 주가 넘지 않는 거래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뭐 9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머큐리 같은 경우는 241선을 돌파를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상 했고, 오늘 또 241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장기 평선을 뚫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 10월달까지 보게 되면은 주가가 어쨌든 241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41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 실패 하다가 저항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 돌파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게 되면서 이 부근 241선을 현재 돌파를 시키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이었던 코리아 SE보다는 악성 매도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뭐 10,000주, 11,000주, 17,000주, 뭐 24,000주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890만 주, 460만 주. 이거는 정말 일단 새로운 매수 거래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241선 위에 에서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아마 추세가 여기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움직인 이유는 일단 5G 관련 이슈라고 좀 보시는 게 일단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오일머니 푸는 중동의 교통망, 그리고 5G 패키지로 수출. 그러니까 전략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수출.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건설공사를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건설공사 기반을 다진 것 위에 어쨌든 교통망을 깔아야 되고, 그 위에 통신망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설공사를 할 테니까 여기 위에 교통망이라든지 5G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통신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가 중국이 묻어가지고 지금 화웨이가 지금 5G라든지 통신망을 지금 수주를 먼저 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빈살만하고 어쨌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친하다는 이 인맥 외에는 중국을 뒤집을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원전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터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들어갈 이제 5G망 같은 경우는 공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5G 통신망 요거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5G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5G가 단점이 이게 주파수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은 5G라고 그래가지고 5G 통신망을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깐다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28MHz였던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내, 아니면은 제가 있는 요 구로를 예를 들게 되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 요 동네 안에만 이 5G망 이은 5G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만 이제 28MHz 빠르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한 이 5G망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스마트카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른 통신망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건설될 만한 게 뭐가 있죠? 뭐 어쨌든 이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서 빠른 통신망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옴시티가 경상 남북도로 합쳐놓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안에 아시겠지만 울산도 있고 경상남북도도 보면은 울산이 있고 부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리지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같은 경우 이미 화해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또 이제 추가 5G 수주도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5G 통신망 기업들, 특히 HFR 그리고 머큐리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뜬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여기 종목 뉴스 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내 최초로 통신 사용 차세대 와이파이 6 공유기 국제 와이파이 협회 인증을 획득한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5G, 이음 5G만 구축하게 되면 중앙 데이터 센터라 할까요? 아니다, 중앙 통신망 센터라 할까요? 여기 있을 건데 전파를 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를 쏘게 되면은 이거를 중간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와이파이망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듯이 어쨌든 이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서 네옴시티 내 각 섹터별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거 수주 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머큐리도 네옴시티 테마가 묻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